술을 숨겨놓고 마시고 몰래 숨어서 마시고 술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입니다. 알코올 치료의 두 번째 단계는 가족들이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복자 가족들은 한결같이 알코올 의존증은 가족병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알코올이 질병이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이다라는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저 사람이 나빠서 뭐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가족들이 인지하는 것이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치료 길이고. 이렇게 성격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걸 이제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가짜 얼굴이라는 소리예요. 강의를 듣고 있는 이들은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어떤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지, 어떻게 술을 피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 보는데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는 술 먹을 때 그때 중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저는 특히 여자를 못 마주쳤어요. 얼굴을 못 마주쳤거든요. 내가 지금 사장님한테 그동안에 열받은 일이 많아.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말을 못할 것 같으니 어디로 불렀네요? 술자리를 불렀네요. 술을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그것이 자기의 성격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성격이 어떤지도 잘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애니어그램 검사를 해보면 자기 성격 유형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찾아내게 되죠. 그러면 그 성격의 특징을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언제, 왜 성질을 부리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어느 시점에 술을 이용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훈련해 두는 거죠. 성격 검사 도구로 분석해본 결과 조력자, 도우미적인 성격이 강한 이 여성 환자는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인가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것이 술이었습니다. 도움이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부정적인 의미는 또 어떻게요? 상대가 있어야만 하고 의존적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아첨을 하는 부분에서도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퇴원 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짚어보면서 술을 피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상대에게 써버리게 돼요. 그래서 쉽게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혼자 있게 되면 그때부터 약이 오르고 그동안에 남에게 해준 거에 대한 억울함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속병이 생겨요. 경기도 가평, 병원에만 있던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 단풍놀이 겸 MT를 왔습니다. 모처럼 신선한 바깥 공기를 마시며 땀을 흘리는데요. 이것도 치료의 과정이라고 하죠. 폐쇄병동인 관리병동을 거쳐 개방병동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는 최대한 일상생활과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점심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인데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에게 좋은 메뉴는 아닌 듯 싶지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조금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게. 이거 나오고 회복 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내가 말했잖아, 오면서 여기가 제대로 뽑아 먹을 거라고. 술 대신 음료수로 살아가는 방법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술 없이도 예전에는 술 마실 적에는 우리 흔히 배워야 피라고 그래요. 배고프고 화나고 이렇게 피곤할 때 항상 술이 따라다녔고 또 우리의 감정이 희노애락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항상 술이 껴 있었거든. 기뻐도 술, 즐거워도 술, 슬퍼도 술. 그거 없이 이렇게 즐기고 예전에는 삼겹살 하면 따라오는 건 술이었잖아요. 그거 없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루를 그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콜라 드시면 어떡하죠? 취한다. 진짜. 콜라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렇지. 그렇게 맞아. 딱 예전에 제대로. 반주하신 지는 얼마예요? 한 6년 조금 넘었죠. 얼마? 6년 한. 6년. 어려우셨죠? 아, 어렵지요. 그렇게 먹던 술을 안 먹고 지나는 게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고 있는 거예요. 술을 먹던 사람들이고 내 무의식에 저장돼 있잖아요. 원장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 연결고리는 끊을 수가 없고 단지 안 마시는 거죠. 흔들리는 그치 갈망감이 오고 아니, 갈망감이 온다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관계라든지 일하다 보면 또 스트레스 쌓이다든지 하게 되면 옛날로 그 생각이 나지요. 그때는 스트레스 쌓이면 한 잔 먹고 풀고 마비된 상태에서 잊어버렸지만 그 생각이 나죠. 반뚜껑에 들어갈 때 나는 중독자의 그걸 걷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한 잔 먹죠. 그럼 옛날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뇌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알코올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연습이 알코올 중독의 치료입니다. 경남 김해시에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가진 이색적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잘 안 된다고. 긴장이 되네. 좋아했죠? 김해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집에 4명의 남자들이 동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이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끝내고 갈 곳이 없거나 혼자서는 술을 이길 자신이 없는 이들이 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 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담해보니까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자면은 우리 흔한 말로 노숙자 아니십니까? 저는 절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닙니다. 저 시장도 다니고 얼마나 다녔고 해장술도 안 먹고 낮술도 제가 안 먹었습니다. 대신에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술 조절 문제 때문에 항상 이제 계속 만취가 되면은 실수한다는 거. 저는 그걸 이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게 무슨 알코올 중독자입니까?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그 치료 프로그램 이제 계속 참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중독자구나. 이제 그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의지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술 끊는 거는. 누구나 다 그걸 마음속으로는 알고, 이제 한번 겪어보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자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먼저 우선 가는 것보다 여기 있다가 좀 더 수양하고, 저기 쉽게 말해서.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제 주방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 또 정선생님 또 환경부 담당해가지고 이 방이라든가 밖에 청소하고. 이곳에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의 회복을 돕고 있는 상담소도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중독자다 보니까 내가 회복되면서 제가 대학에서 중독재활복지를 공부를 했거든요. 하고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시술을 해야겠다. 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중독에 대한 애정도 있고. 이처럼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위한 치료, 재활을 돕는 시설은 전국에 17개. 병원 퇴원 후 사후 관리를 받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침, 저녁, 외출 후 비가 시에는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하는 것도 이곳의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많이 작은 그릇은 적게 얻고 그릇이 없어서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과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저소득층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데요.
중독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외로움이에요. 사실은 가족도 없는 경우가 거의 뭐 대반이고, 거의 뭐라고 주변에 관계가 다 단절된 상태에서 중독자들은 그런 생활을 하거든요. 혼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집단 생활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게 적응하고 나면은, 일년 이제 무슨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새로 형성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김해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곳에서는 중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알코올 치료 재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정태준 씨도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주는 내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술을 먹고 나도 모르게 이제 가족이 알아가지고 병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에는 올게 안 가고 집에 잠시 갔다 다시 재발 다시 오게 했는데 완전 아주 마음적으로 끊고 다시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려고 그런 마음입니다. 알코올 치료, 여성 병동. (1년 9개월째) 이곳에서 단주 치료를 하고 있는 31살의 이혜진 씨. 지난 9년간 단주 실패를 반복하며 한창의 나이에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술을 언제부터 드시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한 22살 때부터 술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학교 근처에서 혼자 팩소주를 마셔봤는데 그때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황홀하고 그런 느낌이 딱 들었던 거예요. 야 마셔. 비었어. 자 건배하자. 건배. 술이 가져다준 새로운 세상은 그녀의 삶을 바꿔놨는데요. 처음에는 사람 관계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마시게 된 건데 계속 더 많이 마시게 되고 더 이제 그 마시는 그 간격도 짧아지니까 안 마시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안 마시면 진짜 미치는 병이에요. 그래서 중독이고. 이혜진 씨. 네? 이거 다시 해야 되겠는데? 어느 부분에? 어머니의 음주를 대물림한 혜진 씨는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술이 문제가 돼 직장 생활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아니요. 말씀하세요. 참 진짜.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싹 다 고쳐야 돼. 그리고 내가 자주 갈 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랬잖아. 죄송합니다. 단 1시간도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직장을 가리지 않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다 동원해 술을 마셨다는데요. 이는 혜진 씨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고위험 음주자들 중 여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떨림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환청이 들리고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술을 사오려고 밖에 나가면 뒤에서 계속 누가 쫓아와서 나를 칼로 찔러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하늘에서 건물에서 누가 벽돌 던져가지고 저를 이제 머리를 맞춰서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내가 이러다가 진짜 정신병자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어요. 술 문제로 어머니와의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딸의 음주를 말릴 수 없었던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이제 술 문제가 계속 이제 심해졌을 때는 엄마가 같이 죽자고, 네,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엄마 스스로가 이제 독극물 마시고 자살 시도까지 하셨어요. 엄마가, 제가 아니라 엄마가. 저는 응급차를 불러서 엄마를 응급실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다시 술 마시러 나갔어요. 엄마 응급실에 있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술이 먹고 싶으니까.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았지만 자신을 믿지 못해 혜진 씨는 병원 문을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란 병을 가진 사람들은 단주를 20년, 30년 했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하루하루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도 이제 이 인터뷰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안 마실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 상황 대처나, 네, 그런 방법을 지금 잘 배우고 있는 중이죠, 병원에서.